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25만 원에서 35만 원 범위 내에서 수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 정보통신기술 ICT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통 3사가 펜텍 출자 전환 참여 결정에 대해 사실상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모든 저축은행에서 자신의 빚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에 밀려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약세로 마감한 오늘 증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9일 전날보다 0.31%, 6.16포인트 내린 205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의 2, 4분기 실적이 부진한 데 따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제한됐습니다. 여기에다 전날 발표된 유럽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대부분 부진한 점이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194억 원, 623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개인은 1,87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과 철강금속, 기계 등이 내렸고 의료정밀과 비금속 광물, 건설업 등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KB금융과 삼성전자, LG화학만이 올랐을 대부분의 종목이 내렸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4.14%나 떨어졌고 네이버와 현대중공업도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량은 2억 6,916만 주, 거래대금은 3조 6,7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날 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경제가 적극적인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정하면서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세 거래 활성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했고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하나같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던 정책 수단들이 올 하반기 패키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내수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최 후보자의 기본 정책 방향이 재확인된 만큼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하이투자증권에 의뢰해 지난 2008년 이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스피는 추경 편성 및 금리 인하 국면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고유가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 9월 18일과 2009년 4월 29일 각각 4조 6천억 원, 28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08년 9월 18일 1392.42포인트에 머물렀지만 두 차례의 추경 편성 이후 2011년 상반기까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2011년 1월 19일에는 2011.69포인트까지 오르며 51.94%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박스권을 형성한 2012년 이후 단행된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코스피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기승준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연속적인 금리 인하와 추경이 있었던 금융위기 시기와 현재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추경과 금리 인하는 과거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코스피 지수 상승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최경환 후보자의 발언을 통해서 볼 때 이 정책 수혜 기대감이 큰 업종들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건설업과 금융업, 유통업 등이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힙니다. 건설업종에서는 우선 국내 주택 관련 부분의 인지도가 높은 업체들이 1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문욱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가 완화되면 국내 주택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업체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을 것이라며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이 대표적이고 최근 주택 사업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현대건설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쪽에서는 은행주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KB금융과 신한지주의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내수진작 정책에 따른 가계 소비 증가가 기대되는 만큼 유통주도 유망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고 기업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매력은 건설업이나 은행업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와 함께 증시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27만 원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25에서 35만 원 범위 내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에 대한 재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등을 따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어 총 6개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재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재조정은 2010년 27만 원으로 정한 이후 4년 만입니다.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은 피처폰이 대세를 이루던 당시 설정돼 고가의 스마트폰이 보편화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올 상반기 정보통신기술 ICT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ICT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838억 달러, 수입은 7.4% 증가한 421억 달러로 4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ICT 수출은 세계 ICT 성장률의 하향세와 환율 하락 등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특히 ICT 수지는 전체 수지 202억 8천만 달러 흑자 창출에 기여했고 반도체, 휴대폰 수출 호조와 중소기업의 선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당초 펜텍 출자 전환 참여 결정 통보 시한이었던 8일까지 침묵하면서 사실상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재차 답변 시한을 14일로 연기했지만 이 통사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SK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채권단이 요구한 펜텍 매출 채권 출자 전환 참여는 사실상 힘들다며 이 통사들의 입장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분위기 그대로라고 말했습니다. KT와 LG U+는 SK텔레콤의 선택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SK텔레콤의 내부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답변 시한 연장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펜텍은 법정관리 신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모든 저축은행에서 자신의 빚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저축은행에서 부채 잔액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현재는 서울의 저축은행 고객이 부산의 저축은행에 가서 부채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정작 서울에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에서만 부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영업구역에 상관없이 모든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부채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부채 잔액 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도 기존 7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균형 환율보다 10% 이상 고평가돼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한국경제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하반기 환율 전망과 대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오 회장은 201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원달러 환율의 평균적인 중기 균형치를 1124원으로 추정하며 5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7일 환율 1008.9원은 이 중기 균형 환율보다 10.2% 고평가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원화가 균형 환율에 비해 고평가되는 현상이 중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제 시장이 우려했던 대로 어닝쇼크 수준의 2분기 잠정 실적을 내놨었죠. 자,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산업부 성행경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네, 삼성
삼성전자는 지난 2, 4분기에 52조 원의 매출과 7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이 같은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5%나 감소한 것입니다. 매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줄었고 직전 분기에 비해서도 3.13% 감소했습니다. 이날 공시된 삼성전자의 잠정 영업이익은 증권사들의 전망치인 7조 원대 후반, 8조 원대 초반을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원화 강세, 스마트폰과 태블릿 판매 감소, 재고 감축을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마트폰 판매 부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이 중저가 폰을 앞세워서 약진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5 등 주력 프리미엄 제품은 그런대로 팔렸는데 중저가 라인의 판매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성수기인 3, 4분기를 앞두고 유통 채널 내의 재고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공격적으로 집행한 것도 수익성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직전 분기 대비해서 3.8%나 절상되면서 이익을 잠식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실적 악화가 일시적인 부진인 것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특히는 스마트폰 시장이 워낙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앞으로 전과 같은 모습을 기대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주를 이루는데요. 하반기에 과연 실적 개선이 가능할런지요? 예, 삼성전자는 지난 2, 4분기 실적 악화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부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3, 4분기에는 환율 주가 절상 영향이 2, 4분기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신제품 출시에 따른 판매 증가와 반도체 시황이 계속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출시될 예정인 프리미엄 태블릿 갤럭시 탭 S와 웨어러블 기기인 기어 라이브, 오는 9월에 선보일 예정인 갤럭시 노트 4 등 신제품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태블릿과 웨어러블 기기, 대화면 스마트폰의 모바일 3총사를 앞세워서 시장 확대에 주력하면 3, 4분기에 실적 반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성장 둔화세가 현실화된 만큼 큰 폭의 실적 개선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26곳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3, 4분기 영업이익 평균은 8조 5,972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에 10조 1,636억 원보다 15.4%가 적은 것입니다. 네. 자, 이 스마트폰 시장이 전형적인 레드오션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예전 같으면 무조건 삼성 제품을 이렇게 사게 됐는데 요즘 워낙 이제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기도 쉽지 않은 것 같고 일단 너무 비쌉니다. 자, 이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새로운 수익원 찾아야 될 텐데 삼성전자는 어떤 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을까요? 예. 매 분기마다 발표되는 실적이 스마트폰 사업의 희비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입고 차는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홈, 의료기기, 기업 간 거래 사업 등을 집중 육성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앞서 근호연 부회장과 윤부근 소비자 가전 부분 사장, 신종균 정보기술 모바일 부분 사장 등 삼성전자 최고 경영자들은 지난 2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주력 제품들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홈, 사물 인터넷 관련 제품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기업 간 거래와 의료기기 등의 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다면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아날로그 중심의 의료기기에 삼성이 가진 장점을 지니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고요. 지난 4월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11개국에서 가전제품과 모바일 기기를 연동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 선점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홈은 오는 2020년 50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물 인터넷 시장의 공략을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부의 성현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장기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무엇을 할 것인가 못지않게 어떤 것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전략적 의사결정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도 GS타워에서 계열사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경영진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4년 3분기 GS 임원 모임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허 회장은 경영 환경이 여전히 많이 어렵고 불확실하며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선제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GS그룹은 최근 GX칼텍스의 조직과 임원수를 15% 줄였으며 GS건설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달 5,520억 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한 데 이어 파르나스 호텔 매각에 착수하는 등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삼성 LG와 함께 미래 디스플레이 연구 개발에 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미래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양해 각서에는 미래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지식 재산을 창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사업이 손쉽게 사업화할 수 있는 단기 응용 기술을 확보하는 데 치중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요 투자 분야는 휘어질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저비용 디스플레이 개발, 인쇄 전자 등 디스플레이 분야 신공정 기술 개발 등입니다. 국내 상반기 자동차 시장에서 SUV 차량과 경차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현대, 기아 자동차, 한국 GM, 쌍용 자동차, 르노, 삼성 등 5개 완성차 업체 SUV 판매량은 16만 3천여 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2% 늘어났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SUV 모델은 현대차의 산타페로 4만 4천여 대가 팔렸습니다. 기아차의 스포티지 R은 2만 4천여 대, 르노 삼성의 소형 SUV인 QM3는 8천여 대의 판매 실적을 올리며 SUV 열풍을 주도했습니다. 서민들의 차인 경차의 선전도 눈에 띄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경차는 총 9만 4천여 대가 팔렸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7.3% 상승한 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이나연입니다. 전국이 태풍 너구리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들면서 대부분 지방에 흐리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일부 산간 지역에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너구리는 현재 강한 중력급 태풍으로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38m입니다. 오늘 밤 서귀포 남남동쪽 약 160km에 진출해 내일 아침에는 일본 가고시마 북풍 쪽 약 110km 부근 육상을 통과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영남 동해안에는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 내륙과 강원 영동은 20에서 50mm,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 그치겠지만 제주도와 호남지방, 강원 영동지방은 내일 새벽에, 영남지방은 내일 오후 들어 비가 그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제주도 전 해상, 남해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전에는 동해 남부 먼바다에도 태풍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일부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도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33도, 대구 32도를 보이면서 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33도로 오늘과 비슷해 덥겠습니다. 호남지방은 새벽까지 흐리고 비 오다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영남지방은 오후 들면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전주와 대구 모두 32도를 보이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새벽에 비가 그치겠고 영남 동해안은 오후 들면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속초와 강릉 29도, 울진 28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전 해상, 서해남부 대부분 해상, 남해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특보가 내려진 남해 먼바다에서는 내일 바다의 물결이 최고 8m, 동해는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파도가 높게 일겠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까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